아마 전에도 뵌 분 많이 계시죠. 뭐 다른 차원은 아니고 우리 수료생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수료를 해가지고 실전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타 선배님들을 뵙고 아주 활발하게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교육 수료자들은 다 갖췄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 패러글라이딩이 시작되고 어떤 유래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하고 같이 이렇게 쭉 나가보면 언제부터 생성이 되고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가를 조목조목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군대를 제대해서 낙하산을 몇 번을 타봤어요. 교육만 받아봤죠. 교육 타고 점프도 3번인가 해봤는데 너무 날고 싶은 욕망에 남한산성을 가게 됩니다. 남한산성에서 공수부대 대원들이 파라슈트로 약간 좀 빠른 것으로 비행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86년도 후반에 광주에 시오크라는 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88년, 89년까지 거기서 교관으로 있다가 89년도에 한국항공협회 패러글라이딩 1기 인수학 자격에 합격을 해서, 그때는 우리나라의 자료도 부족하고 또 뭐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독일, 프랑스같이 행글라이딩에 필요한 항공 덕교, 항공학 이것을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이론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저는 스쿨을, 프리맨이라는 스쿨을 광주에 먼저 하기 전에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2년 동안에 공교롭게 겨울부터 시작을 했는데 비행을 뭐 어리목 산장이나 그 높은 데도 있죠. 그리고 일반 오름들에서 비행을 하는데 지금 군산항공장 올랑공인가? 항공장에서 비행을 하는데 지금 뜨면 앞으로 가야 될 기체들이 열 몇 번을 떠가지고 한 번도 앞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다 바람에 밀려서 공교롭게 뒤로 착륙을 꼭 하게 되죠. 근데 제주도는 너무 맞지 않다는, 이제 겨울에 갔으니까 바람이 항상 10시면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주 프리맨이라는 데가 지금 제주대학교 지금 패러학과 교수로 있는 김진옥 씨가 패러 프리맨으로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들어와서 장흥을 26명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장흥 프리맨이 생기죠. 3년간 장흥 프리맨이 끝난 후로 구례에 옵니다. 그래서 구례 프리맨을 다시 한 32명 정도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타고는 계시죠. 근데 구례는 또 공교롭게 어떤 특구 지역에 구성된 인원이 있다가 또 전국에서 활공장이 사상하면, 사상함 우회가 옛날 자연보호라는 하얀 간판이 있었어요. MBC 송신탑이었어요. 그걸 무너뜨리고 제가 감독하에 이륙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장흥 사자산도 막 처음에 한 2억 4천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수 비용까지 다시 2억을 군에서 끌어와 일주도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구례 와서는 저쪽 광해에 있는 활공장이 만들기 전에 사성함 있는 곳에 엄청난, 전에 정경태 군수였죠. 정경태 군수님과 또 주지 스님이 거의 깡패예요. 농구, 고려대학교 농구 출신인데 키는 이만치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주먹도 이렇게 크지. 근데 거기서 몇 번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만들게 됐죠. 왜냐면 정경태 군수 지원님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월 1년 예산액에 8천만 원씩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패러에 활동하는 시합이나 이런 것을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돈이 돌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면서 두 군데 모임이 생겨가지고 같은 프리맨인데 저녁에 따로따로 모임 장소에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약간 회의감을 좀 느꼈고,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비행만 하면 되는데 약간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권 개입에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의 수료를 다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영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광 프리맨 영광 장암산을 만들고 임도를 만들고 착륙장 3,000평인가 거기를 확보를 해가지고 착륙장을 만들게 되죠. 거기도 제가 감독하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3년씩은 계속 걸리죠. 3년 전에 떠나면은 불상사가 또 안에서 생길까봐 거의 교관 자격증에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또 어디로 가냐면 하동으로 갑니다. 하동 열린 하늘 프리맨을 또 제가 구제봉, 지금 구제봉 활공장에 많이 가보셨죠? 구제봉, 형제봉 약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어디하고 부딪히냐면 환경단체, 환경연합 곰들이 놀랜다 해가지고 그걸 못 빼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돼가지고 구제봉 이륙장은 제가 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약 45m, 50m 위에 거기를 깎았어야 되는데 거기는 낙차가 더 심해버려요. 그래서 행글라이드 팀들은 전에 박길령 씨 이제 협회 저쪽 활공협회가 있을 때는 같은 활공협회가 패러 행글라이딩을 분과별로 따로 나눴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같이 보태지면서 합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가는 것이 지금 생활체육은 돈이 생활체육에서 많이 나오고 활공협회는 또 없다 보니까 다리 같이 합병을 했다가 여기에 김진철 스쿨장님 형님이 2대 생활체육 회장님으로 계실 때 저는 13년간 교육이사로 다니면서 내 무소 차량을 약 157만 킬로를 띄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영광이 끝난 후로 곡성으로 갑니다. 곡성 활공장, 고달의 활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거기도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됐어요. 그래서 또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지금 산도 지금은 저기 다른 분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텐덤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뭐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맨이 광주 프리맨 회원님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가 또 좋은 자리를 많이 돌아다녀서 괜찮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따라서 같이 많이 다녀야 되니까 스쿠장이 저쪽 장흥으로 가고 다음 주는 하동으로 가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녀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광주 팀들은 같이 비행을 거의 같이 한 편이었어요. 제주면 제주. 그러다가 장성도 한 3개월간의 모집 경위가 됐으면 했을 거예요. 장성은 4분이 계셨는데 4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더 불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장성에서는 하다가 철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우리 여기 속으로 진철이 형님은 감 팔아가지고 감 판 돈으로 스쿨들 운영하고 가르친다는 거지만 저는 감이 아니라 밭을 팔아가지고 30년간 스쿨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산에 다니고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글라이더 타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빚 좋은 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도 88년도에 차도 없는 89년도에 스쿨장이 포니2 브리샷 차고 나온 사람들 나중에는 각그랜저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분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격차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하고. 그리고 또 너무 젊다 보니까 25 되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60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는 좀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것에 그냥 의욕만 제가 날고 싶은 의욕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제 자유 비행을 하려고 5년 전에 스쿨을 그만뒀는데 스쿨보다도 텐덤이 생기면서 저희 지금 프리맨의 광주 교관진들이 2명이서 간양이가 있는데 이제 가르치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돈 때문이거든요. 아니 거기서 10명만 태우면 100만 원인데 여기서 그때는 56만 원을 한 명 받아가지고 1년을 가르칩니다. 배우로 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막 겁나는 거예요. 언제
이걸 다 날 수 있게끔 가르치냐,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무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등산 올라가면서 93년도에 제가 1000번 비행을 했어요. 옛날에는 듀레이션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어떻게 비행하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등산에서 비행을 해도 10분 안에 끝납니다. 낙하율이 심하기 때문에 1시간 걸어서 올라가지고 5분 10분 타죠. 그런 것을 몇천 번을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에서 그것은 이제 좀 새로운 것이기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제 기록을 이제 따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4000번까지 갔습니다. 1000번 비행은 5년이 걸립니다. 그때 저는 제 직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평일날도 계속 하니까 1년에 200번 하는 꼴이죠. 5년에 10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방송국에서 또 이거 5천에 될 때 됐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5천에까지는 못 온 거고 비행은 5천에 넘은 것 같아요. 무수원이 산을 타고 돌아오는 다녔죠. 근데 이제 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애국을 57개국을 덮었어요. 시합도 뛰러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것을 교육이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구례를 제가 99년도인가 들어가지고 1회 도지사기를 찍었는데 89년도 말에 아시안 게임을 제가 주최를 했어요. 5개 나라, 호주부터 시작이고 중국, 대만 이쪽 이제 아시아권에 글라이더 탄 팀만 해가지고 했는데 무등산은 홈그라운드고 제가 무조건 1등 난다 이 생각을 했는데 83명이었어요. 5일을 하는데 3일간은 제가 1등을 났어요. 왜냐?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4, 5일째 되는 날 중국의 강만첸이라는 얘가 비행을 하는데 듀레이션이었어요. 듀레이션은 옛날에는 높이 뜨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떠가지고 날아가지고 착륙장을 가는 기술밖에 없었는데 떠가지고 50분을 노는 거예요. 그런 기체가 거기서는 스위스 기체였는데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기종을 다 바꿨습니다. 기종을 15대를 한꺼번에 바꿔가지고 다시 풀었죠. 그래서 이제 잘 날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능이 좋아지니까 사고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8개 프리맨을 보면서 다행스럽게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전국에 한 해에 많이 젊은이들이 이 비행 좋아하는 이 기술을 배우려다가 15명, 17명씩이 10년을 했어요. 10명이 넘게 10년을 죽었으면 젊은이들이 100몇 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 뭐냐? 스쿨에서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납니다. 손을 잡고 다니기 때문에. 애기 때는 뭐 위험률이 적겠죠. 이제 손을 놓고 수료를 하고 들어가서 정말로 비행을 즐기게 될 때 그냥 말은 정말로 자유스러운 프리맨이 되지만 그 자유에는 엄청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어야 될 때가 이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옛날 급으로 2, 3급을 타는데 1, 2나 2급으로 내려가지고 타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저기 몇 주 전에 영광에서 비행을 했는데 목에서 전에는 떨리면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거나 공포심이 없으면 사고를 또 유발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긴장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좋습니다. 그 긴장 하나도 없이 이게 아무렇지 않다. 또 이런 사람은 기체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가죠. 옛날 섹트라는 기체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전국으로 100대가 팔렸다면 아마 10%는 사고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종들을 못 이긴 사람이 타는 거죠. 스쿨에서는 이 날아다니는 자체도 예술이라고 배웠는데 그 예술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승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새가 태어나서 몇 프로나 날 것 같아요? 모르죠. 둥지에서 비행 연습을 하고 둥지를 돌다 안에서 깨어나고 그 몇 프로 확률이 65%가 납니다. 사람은 100% 다 날죠.
뭐 새보다 머리는 영특하니까 많이 날겠지만 꼭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실전에 가서 비행을 자유스럽게 하더라도 또 고참님들이 잘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 광주에서 사고 난 사망자가 있을 것 같아요. 무등산에서 사망, 창평에서 사망, 황룡강 어등산에서 사망, 조대 알바트로스 주수옥 씨라는 여학생이 아주 비행을 잘했어요. 독일 가서 국경 너머로 떨어져 가지고 그 수고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서 사망. 또 오진욱이라는 애가 우리나라 항공학과에 조대에 근무하다가 거기도 이제 거기 진짜 글라이더를 너무 잘 타죠. 너무 잘 탔는데 거기도 이제 병적인 걸로. 제가 일기 인스락을 딸 때 사람 수가 30 몇 명인가 됐어요. 현직에는 제가 볼 때는 송진석 씨 징글라이더 디자이너가 일기 인스락이래. 그리고 5년 후에 수석 강사 제도가 생겨가지고 전국 수석 강사가 그때 당시에 4명이 됐어요. 서울에 2명, 광주에 1명, 포항에 1명. 그러면서 그 생활체육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자유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독립군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비행을 하는데 혼자만 오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면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양평 유명산에서 양평 유명산을 많이 갔거든요. 800m 거리인데 비행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무가지에 걸렸는데 나무가지에 걸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지에 첫 번째로 걸린 사람이 괜찮아지 나중에 두 번째 걸린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먼저 걸렸던 사람이 몇 년 전에 다 톱질해 놓은 것에 폐가 찔려가지고 4시간 동안을 있는데 그걸 타치를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팀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나무가지에 폐에 있는 쪽으로 가슴을 찔려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광주 어둥산에서 비행은 여름에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철수합니다. 우리 팀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용감한 4분인가가 다른 팀에서 뭐 제 말을 따라줄 리는 없죠. 우리 팀은 철수해가지고 야 우리 사무실에는 안테나가 길게 세워졌으니까 항상 도름이 410으로 틀어진 상태죠. 보니까 누가 떴어요. 안전하게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무전기 소리에 좌측 우측 그게 기체가 접어질 어떤 것에 만약에 고참이 봤다면 어떤 상황의 변화를 그게 네거티브가 걸렸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를 말도 해줄 수가 있는데 스쿨장은 그렇습니다. 스쿨장은 그 마음고생을 여러분들이 비행할 때 저는 60 몇 대가 떠 있을 때 네 대가 초보자가 60 몇 대에 섞어져 가지고 같이 서머링이나 그냥 비행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저는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 4대를 땅에 될 때까지 눈을 떼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기체가 돌고 있는데 무전기를 찾고 있는 사람이 해서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오래된 경험으로 순발력을 제칩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잘못돼가지고 돌고 있는데 뭔가가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을 못 시켜줘 버리면 끝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50m, 100m 상공에서 땅이 받아가지고 기체가 안전하게 펴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공중에서 아무리 잘못되어도 줄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거의 땅이 받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돌리다가 스파이럴이나 이런 발생되는 것은 방고리반이 흔들리면서 몰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바닥까지 와버리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기회를 넓혀가면서 내 실력을 넓혀가면서 도전을 하고 크로스 컨트리도 하고 그래야지 누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버리고. 크로스 컨트리가 시작이 된 것이 전에는 떠서 내려오기만 할 때는 그런 큰 사고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크로스 컨트리가 시작이 되면서 모르는 데까지 가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산에서 그 사고는 낙하산을 던졌어요. 레스큐를 던졌는데 그 레스큐가 터져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냐? 배꼽도 안 닿아요. 거기서 사망을 원인이 안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 엉덩이를 안 다치려고 뒤에다가 88 오토바이 주부 있죠, 주부. 그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빠클이 지금은 타치식으로 됐지만 이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고리가 이렇게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그거. 그리고 쓰려고 하면은 엉덩이 밑에가 주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 거꾸로 잡아놓는 배꼽 단데서 안타깝게 하죠. 무등산에서 제가 태워다 준 다른 팀에 내가 이제 차가 이제 베스타가 있다 보니까 10명씩을 타니까 태워다 줬는데 한 대가 정심사 했는데 계속 내려온 거예요. 착지장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무전을 들어보니까 그날 선본대요. 그러니까 멀리 가까운 데로 늦었으니까 가까운 데로 와가지고 착륙해가지고 갈 요량인 거예요. 중심사 주차장 전기선 있죠. 전기선에 글라이더가 걸리면 괜찮은데 엉덩이가 걸리면 그건 끝이에요. 넘어가겠죠 하고 팔 들고 가봤자 하늘에서 끄트머리에 탁 쳐이면 어째요? 글라이더로 쏟아져보고 나중에 나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또 그래가지고 또 한 명을 잃었어요. 청평도 사고가 비슷비슷한데 전국에 제가 왜냐면 교육 꼭 이게 방법이 사고 나서 뒤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서 있고 양강 놓치기식이죠. 그래서 저는 프리맨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또 똑같은 교육이겠지만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은 우리가 면허증 따고 중앙선 넘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아도 내가 잘하는데 상대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을 교육기관에서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전을 이 수요를 함과 동시에 어느 이륙장에 올라가든지 판단까지는 가르칠 수는 없으나 선배님들을 보고 판단도 배워야 된다. 항상 문 열고 몇십 년 동안 이 날씨 때문에 우리 팀을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된다. 그래도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저 따라오는 데는 경험 만약에 100%는 다 아니더라도 비행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갖고 있겠죠. 동서남북에 보면 다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게 되죠. 우선 배운 사람은 스쿠장을 어떤 식이든 믿잖아요. 따르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 수료가 끝나면 본인들이 정말로 큰 용기를 내서 글라이더를 치고 걸어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나 다 탈 수 없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 조건을 스쿨에서 다 배웠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실전에 가서 들고 내려간 것이 창피할 때도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안 타면은 나는 탈 수 있다라고도 나는 이 말이면 충분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아닐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무등산 900m에서 이륙을 하는데 부자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너를 해수를 했어요. 못하게. 그럼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 밑에서 한 대라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떴는데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27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글라이더가 저 위에서 조그만 보이는데 누가 또 핀 거예요. 뭐 갖고 탔냐면요. 등산화 신발 끈 풀어가지고 그 여기다 연결해갖고 비행을 시작을 해봤어요. 얼마나 무모하고 그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저는 스쿨에서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켰어요. 말 안 들으면은 목숨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듣고 타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스프라님 말씀 잘 듣고 수료까지 오셨으니까 아무 탈 없이 비행을 잘 하시는 것이 일로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자기 식구들 그러죠. 저는 아버지가 이게 누나들이 5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또 3대 독자인데 저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제 천회 비행 때 애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애들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지금 애들이 30살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서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궁공항 옆에 선창이가 그때 또 이쁜 산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비행을 하는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 몰라 그냥 피 타고 내려오지 뭐 하나 보여준다고 도바퀴 돌다가 그 예비군 그 들어가서 사격하는 그 공간 있죠. 사각으로 생긴 거 거기다가 부딪혀갖고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 딱 뻔히 보는 앞에서. 잘 타면 정말 좋으나 그렇지 않고 무모한 비행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러신 분들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왜냐면 나도 장비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언을 많이 받으세요. 똑같이 나르는데 내 기체가 속도가 느리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전부 다 사고는 빠른 것에서 생깁니다. 작은 비행기건 여태까지 제 속도를 넘어서 버리면 문제는 속도가 없을 때는 사망사고가 없었어요. 속도가 생겨난 후로 막 9대1, 10대1, 11대1 막 이렇게 가니까 빠른 것에 부딪히면 브레이크 컨트롤 못하면 그냥 가서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헬멧만 쓰고 번네트가 자기 몸이 바로 그냥 몸하고 부딪히는데 하동서 행글라이딩 사고가 2번 있었죠. 이 앞에 얼마 전에 사고 나가지고 한 분 도로에 떨어져 갔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합천에서 텐덤 하다가 조종사 죽은 거 아시죠? 장성근 씨라고 저희 모임에 스쿨장 모임을 8명 했다가 6명 없어졌어요. 2명 남았죠. 근데 왜 잘 탄 사람이 죽냐? 그때 당시의 상황에 안 타야 될 것을 그분들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여자 승객을 태웠어요. 비행 잘 하다가 비행을 한 10분 넘게 비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좀 보여주려고 도바퀴를 돕니다. 돌다가 보니까 하네스에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륙할 때는 저 자리에 앉았어요. 그 압력이 생겨가지고 서서히 몸 자체가 저항을 받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뒤에 조종자가 앞에 승객 놔두고 뚱 빠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찾느라고 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건 뭐냐? 제가 미국에서 여기서 그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LA에 2달 동안 패러글라이딩을 한국 일부하고 주최해서 이걸 가르치러 갔는데 우리가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등이 한국인들이 5명 갔는데 1등부터 5등까지가 한국인인 거예요. 그럼 뒤에 다른 놈들은 안 떴다냐 이거 보니까 다 안 뜬 거예요. 45도 각도의 정풍을 벗어나서 직풍이 생기고 안정상 거기에는 캔슬이 돼가고 있는데 뛸 사람은 뛰는데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5명만 뜨니까 1등부터 5등까지 나죠. 근데 그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그 의도가 아니라 왜 우리는 벗어나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페이품에서도 막 뜨는데 스쿨에서 배울 때는 그런 상황은 안 시켰잖아요. 배풍에서 바람 부는데 정풍으로 뜰 수도 있죠. 94년도, 93년도까지는 후방 이륙이라는 게 리버스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꾸 뛰어가지고 기체 올라오면 판단으로 그냥 무게 싣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버스로 후방으로 온 것이 온체 기체도 보고 확인할 길도 생기니까 이제 비행이 이제 그렇게 변형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 일기
1기를 벗어나서 2기, 3기, 4기, 5기까지가 인스락 시험을 보는데 4기부터 후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니까 이제 1기들이 가서 심사를 보고 평가를 해주고 5일 동안 스쿨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고 해도 많이 떨쳤어요. 30%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자기네들도 후방으로 하라면 못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전방으로 이제 후방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방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전방으로 하려고 잘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마땅하지 바람은 없고 이게 후방으로 해갖고 돌아서 나갈 시간 이 거리상의 것이 옛날에는 좀 좁았기 때문에 지금도 창평은 바로 하면은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 때에는 창평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차가 또 그만치 많이 올려다 주고 그랬기 때문에 숫자가 줄 서서 타야 됐어요. 한 대씩밖에 이륙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고창에서도 지금은 체육회인데 그 전에 동양생명대를 크게 고창에서 치른 적이 있어요. 시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1년에 5번, 6번 큰 대회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은 트로피가 한 200개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목적이 돈 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승부로 들어가니까 문제를 또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라도 위에서 그거 찍으려고 많이 누르다 보니까 풀스톨 걸려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 허리 다치고. 광주에도 전신 하반신 못 쓰는 뭐 이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석부장님, 형님 시간 한 번만 내가지고 우리 광주 팀들도 자기는 그 교육을 못 받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른 시기에 장비가 교체됐기 때문에 저는 다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이기려고 크로스컨트리에 뛰어들어서 빠른 기종만 갔다가 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컨트롤을 못 해낸다는 거죠. 문제는 본인이 만든 겁니다. 왜 본인이 만드냐? 정말 걸어서 자기 자신이 걸어서 내려갈 수 없는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예술로 참 진짜 날아다니는 것이 예술인데 그 예술을 습격을 시켜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료가 끝나고 실전에 가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모르신 분들하고도 이제 되고 잘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륙을 할 때 자기 박자에 안 맞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됐다 하고 옆에서 막 이러고 하고 이러면은 그냥 자기가 모르게 막 나가려고 준비를 하죠. 막 뒤에서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내가 또 방해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제가 교육사를 쓰면서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런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보험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가 어떤 삼성 뭐 어떤 보험회사는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회사가 잘 된지도 몰랐는데 지적지적 해보니까 삼성생명이 제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사진들이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게 된 거예요. 13년째 5년 기간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두세 번을 연기를 했는데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보험 넣은 사람은 또 별로 또 그런 사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 쪽으로만 이렇게 재해하고 이런 것으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13년간을 했는데 8,0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또 거의 다 20년이 넘어본 20년짜리를 받았는데 20년이 넘어버렸으니까 다 뭐 원금은 다 찾아갔겠죠. 근데 삼성에서 그것을 다시 끊어버린 이유가 리스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뭐 한 들어온 돈은 2억 되는데 나간 돈은 40억 이러고 들어가면 어떤 회사가 그런 리스크를 안 떴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어떤 뭐 체험 비행을 하면은 그 이제 수가가 올라가죠.
그것도 사고율이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400만 원, 500만 원을 낸다고 그러는 거야. 1년에. 텐덤 비행자들이 보험을 넣는 거예요. 이제 텐덤에도 자기네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태우고는 있지만 5년 잘 태우고 한 번 사고 나면은 엄청난 또 데미지를 입습니다. 지금도 단양에 보면 숫자가 80몇 명이나 되네. 글라이더 태우는 숫자가 80명 정도가 되는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30%가 넘죠. 그런데 이제 전에 그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사고 내용을 법정에 쓴 적도 7번이나 됩니다. 경각산에서 사고 나가지고 바위에서 그냥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안 나가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모른 척하고 다 모른 척 할 테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나한테 넣은 돈도 있으니까 나가게끔 해주겠다. 화재보험 쪽에. 근데 생명보험은 인보험이고 화재보험은 대물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공중에 뜬 물체는 보상이 없다는 것이 명시가 됐는데 1년 있다가 다시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 안 사람이 그걸 신청을 했다가 다시 조사한 결과 두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저 전북연합회장 이제 가서 거시기까지 섰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자기네들이 넣은 보험 중에는 다 됩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내가 뭐 종신보험을 넣든 건강보험을 넣든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사망시 보험이 있죠. 근데 역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은 오토바이 안 타니까 오토바이 안 탄 걸로 넣었잖아요, 보험을. 근데 다음 주에 오토바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를 살라니까 내가 지금 타는 것인지, 패러하고 똑같아요. 내가 패러를 안 탈 때 보험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패러를 타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보험을 넣고 탄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역선택으로 어떻게 걸리지만 고지의무로 걸리는 거예요.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에서 내가 사망 시에 5억짜리를 넣어놨어요. 거기에서는 당신은 얼마 정도의 이연급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2억밖에 못 준다. 거기가 명시가 있는 거예요. 급으로 따져갖고 주는 거예요. 요것을 했으니까 저쪽에 화재보험 쪽에다가 넣는 것은 나는 고지를 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이 글라이더를 탈 겁니다. 그쪽에서는 판단을 하겠죠. 이 보험을 예약을 시켜주든지, 공중에 뜨는 것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명보험 쪽에서도 2억 상당히 넘어본 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나는 내 목숨값은 5억이다, 10억이다 하면은 5군데에다 찢어서 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수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자기 몸만이 아니에요. 식구들 다 있잖아요. 마누라는 비행 나가면은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보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게 장비 바꾸고, 이게 타협해가지고 할 일이 잘 아니다고 보거든요. 살기도 뻗어서는데 장비 막 4,500만 원짜리 이렇게 구한다 보면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비행 나간다 보면 애들 놔두고 거기나 가고 이제 서서히 얄밉게 보죠. 근데 이제 저는 30몇 년간을 이것을 쭉 해오면서 스쿨장을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못 올 것이다 라고 저 혼자 진단을 했죠. 엄청나게 힘든 고통의 시간이 스쿨장한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료하고 나가겠지만 또 다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배우게 된다면 안 다쳐야 되잖아요. 전부 다 보고 보살피고 수료 전까지, 또 수료해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같이 배웠던 사람들은 같이 비행해야 되고, 문제라도 누가 있으면 그 걱정 다 떠안고, 남들 염색
한 번을 때 3번씩 해야 돼요. 이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저는 어려운 자리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안고 스프장님한테 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왜